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정보통신공학 위성통신의 위성통신 위주로 보겠습니다. 기출 유형, 다음 중 위성통신에서 업링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업링크에 대한 기준이 어디냐라는 거죠. 위성이 있고 밑에 이제 지구계곡이 있으면은 이게 업링크냐라는 건데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위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거를 이제 업링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거 밑으로 내려오는 걸 다운링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계에서부터 위성으로의 회선, 지구국으로부터 위성으로 회선이 업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링크는 위성에서 지구국으로, 위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로 내려오는 거, 이게 다운링크. 신호가 지구로 도달되는 통신로를 다운링크라고 하고, 업링크는 지구국에서 위성 중계기로 해서 지구에서 위성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를 업링크, 상향링크라고 합니다. 상호 링크는 우리가 양쪽으로 움직이는 거에서 IS의 인터세텔리트 링크라고 합니다. 위성통신에 대한 장점은 광역성, 고품질, 광대역, 품질이 사실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한데요. 옛날 기준으로 정리해서 고품질까지 나오고요. 동보성, 다인 접속, 회선 설정의 유연성. 단점은 전송 지연, 강우 감쇄, 태양 간섭 등 기후에 의한 영향을 받고 제한된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위성통신 주파수 대역은 여기 보면 LS, CX, QK, 카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에서 2, 2에서 4, 4에서 8, 8에서 12, 12에서 18, 18에서 27, 27에서 40기가의 주파수 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근에 다중궤도 위성 개념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중궤도는 GEO와 LEO, MEO를 합쳐서 돌아가는 궤도로 갈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에서 국내 통신 주파수 대역인 Q 대역에 대한 사용을 신청했으며 이 대역은 현재 무궁화 위성에서 사용 중이어서 향후 전파 혼신이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 무선통신 주파수는 고주파 3에서 30MHz부터 QK 카밴드인 12.5에서 40GHz, 밀리미터 웨이브 등에서 사용되며 위성통신용 주파수는 주로 K밴드나 Q밴드, C밴드, L밴드 등에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위성은 주로 C밴드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위성 통신의 종류. 인공위성은 지구의 다른 지점들 사이에 통신 링크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통신 신호는 지상국 또는 게이트웨이로 알려진 지구국과 지구 궤도에 있는 위성세에 전송되고, 위성은 신호를 수천 킬로미터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주로 이제 기지국이 중에 많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위성통신은 이동통신 대비 기지국이 필요 없지만 초기 발사 비용이 든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성통신에 대한 장점은 글로벌 적용이 가능하고요. 넓은 범위, 고대역폭, 신뢰성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위성통신 시스템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 부분을 이제 페이로드라고 하고 밑에를 이제 버스라고 합니다. 요 위성통신을 이렇게 분리하면은 태양 전지판이 있고 이 안에 버스 모듈이 있고 이 안에 추진 패널들이 있습니다. 중계기 또는 트랜스펀더라고 하고요. 상향 링크 신호를 받아서 증폭해서 주파수에 맞춰서 변환한 후 다시 내려보내는 거. 안테나기는 무지향수 안테나, 파라볼라 안테나, 혼 안테나 등 안테나가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겠습니다. 버스 시스템에서 전력계 TTC계에서 트래킹 텔리메터리 컨트롤에서 위성의 자세를 제어하고 위치 등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 제어, 위치 제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제어계에서 스핀 안정 방식과 3축 제어 방식을 이용해서 위성의 자세를 제어하고, 추진계 어떤 발사체 또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자세 제어를 통한 위성에서 힘을 내는 걸 할 수 있고요. 구체계에서 위성의 각 장치 및 기기 등을 지지하고 유지하는 기본 체계, 열제계에서 위성체의 온도를 조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계 이렇게 별도로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페이로드계 별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트랜스폰더는 크게 트랜스폰더가 있고 리제너레이티브형이 있어서, 트랜스폰더형은 미약하게 수신된 신호를 증폭해서 다시 송출하는 역할이고, 리제너레이티브는 재생중계기 같이 수신기와 송신기의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동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통신에 대한 응용 분야는 뭐 방송, 탐색, 군사, 인터넷, 재해 등 다양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고요. 고정 위성통신에 대해서는 C9, K밴드, 위성방송은 S나 Q밴드, 이동 위성통신에 대한 업무는 L이나 S밴드에서 각각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주파수 대역을 보면요, L밴드, S밴드, C밴드에서 상하향 링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밴드는 주로 전파의 전자 유도를 이용한 데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고요. S밴드는 전파의 그 유도, 전자 유도는 좀 미비한다. 그렇지만 휴대전파에 실용하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휴대전파는 주로 L밴드와 관련이 있고, C밴드는 상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대형 지구국 안테나가 별도로 필요하고, 기기 제조가 용이하고 낮은 가격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업용으로 C밴드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 기출 유형을 보겠습니다. 1번 위성통신에서 다운링크란 위성을 기준으로 해서 위성 지구국으로 보내는 거, 다운링크, 업링크, 지구국에서 위성 기준. 예, 2번 다음 중 강우 위성통신의 신호 감시 보상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것은. 강우에서 이제 그 위성과 이 강우가 핵심인데요. 사이트 다이버시티, 주파수 다이버시티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앵글 다이버시티랑 오르빗 다이버시티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오르빗은 이게 궤도라는 뜻이잖아요. 궤도에서 위성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고, 앵글은 이제 각도 다이버시티인데 이건 일반적인 무선 통신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궤도로 봐서 얘를 정답을 2번으로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번 다음 중 레이더 또는 위성통신에 사용되는 K, Q, K밴드, X밴드, L밴드 등 특수용을 사용하여 밴드를 분류하는 파를 주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로파 통신, 마이크로파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크로파 대역 주로 40에서 40GHz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상용 군수용은 300에서 12GHz, 기상 레이더는 S밴드라든지 C밴드, X밴드, 그래서 얘를 마이크로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위성통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운영 시 시간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간 지연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지구가 있고 위성이 떠 있다 보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시간 지연이 많이 발생하는 게 위성통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회선 설정이 유연하고 서비스 제휴 광범위하고 비용이 통신거리에 무관하게 경제적이다. 5번 다음 중 위성통신의 특징을 설명 틀린 것은 통신회선을 구성하는 데 신속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 광대역 통신에서 구성할 수 있다. 지상의 재해 영향이 적다. 동보성 통신이 가능하다. 다 맞고요. 통신회선을 구성에 있어서 신속성, 유연성, 중간에 이제 매개체가 없으니까 좀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6번 다음 중 위성체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신위성은 통신기부터 공동부로 대별되고, 통신기부는 안테나부와 추진기로 구성된다. 텔레메트리스 명령계는 위성 상태를 보고하는 텔레맥스 신호를 통신한다. 전원 발생부는 태양 전지 판넬로 전원을 생성한다. 중계기는 수신부, 신호 중폭부, 송신부 등으로 되어 있다. 통신위성은 페이로드와 버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로드와 버스로 구성되어 있고, 페이로드 안에 위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와 버스 안에 전원을 공급하고 자세 제어 등이 있다. 그래서 위성은 통신부와 공통부로 대별되는 요 문구보다 페이로드와 버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야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7번 다음 중 위성통신 시스템에서 위성 중계기의 신호 증폭부가 갖춰야 될 조건이 아닌 것은. 고신뢰성, 경량성, 고효율성, 광대역성이죠. 협대역성이 아니고 광대역성이 돼야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8번 위성통신 지구국에서 고출력 통신장치와 대전력 증폭기로 주로 사용되는 거. 이건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를 바로 진행 파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 파관. 그래서 이런 그 TWT에 대한 그 구조에서 이런 게 이제 진행 파관이 해당될 수 있겠죠. 진행 파관은 증폭기에 입력되는 RF 신호를 일정한 크기로 증폭하여 안테나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진행 파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번 위성통신에 저자본 증폭기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래서 저자본 증폭기에 많이 사용된 것이 갈륨 비서 FET 증폭기라고 해서 이건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고요. 갈륨 비서 전개효과 트랜스터를 사용해서 저자본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번 지구로부터 통신 위성까지 거리가 36,000km이고 이 지구에서 발사된 전파가 통신 위성을 경유하여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이론적인 시간은 지구가 있고 여기 위성이 있는데 여기가 36,000km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발생된 전파가 위성 통신을 경유하여 지구에서 여기 발사된 전파가 위성 통신을 경유하여 지구에 다시 도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착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S는 VT래서 T는 V분의 S가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여기서 보면 2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속도 비례속도 3 곱하기 10의 8승이고 거리가 36,000km의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갔다 왔다 했을 때의 시간을 하면은 240ms가 되겠습니다. 예, S가 빠졌네요. 11번 위성통신에서 지구국 장비의 기본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본 구성, 안테나계, 송신계, 수신계, 추진계. 기본적으로 위성에서 필요한 거는 송수신이 있고 안테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위성통신 지구국. 지구에 있는 국은 이게 지구국과 위성국을 나눠서 봐야 되고요. 둘 다 송신계, 수신계 필요하고 안테나기 필요한데 자세 제어는 여기는 주로 위성에서 필요한 거죠. 위성. 여기는 지구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13번 위성통신 특징으로 틀린 것은 운영 시 지연 시간이 발생하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선 설정이 유연하고 서비스 지역이 광범위하고 비용이 통신거리에 무관하게 좀 경제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주요 장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